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최종 득표로 한번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이 최종 득표를 보면은 선호투표제까지 들어가서 1차에서 끝내진 못해서 송영길 후보가 얻은 표 중에 2순위 표를 두 후보에게 분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54.08 김민석, 45.92 정청래. 권리당원 55.94 대 44.06 김민석 후보 이겼고요. 대의원 66.69 대 33.31 역시 김민석 후보 이겼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49.3 정청래 50.7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국민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많이 피력했다는 게 아주 대체적인 관측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거의 저렇게 막상막하에 경쟁을 했다는 점 하나,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내에서, 법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민석 대표가 아까 줄타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당장은 내년 재보선 그리고 후년의 총선에서 이겨야 김민석 대표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집권 여당에서 정권을 재창출한 사례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앞선 대통령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절 여당에서 야당 같은 역할을 했던,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 추종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까지는 될지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는 데는 다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김민석 대표가 과연 이 줄타기를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이냐. 총선 때까지는 같이 가다가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확 돌아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김민석 대표의 이번 승리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말은 이겁니다. 압승이라기보다는 관리된 승리다. 관리된 승리. 네. 거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렇죠. 지원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가장 중요하죠. 지금 두 가지의 요인이 김민석을 당 대표를 이끌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많잖아요. 네. 뭐 어쨌든 600조 원의 사나이, 호남 반도체,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옛날에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600조 원의 사나이,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걸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그 이외에 사실은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 경기에서의 당원 투표는 박빙이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뭐 숫자로는 조금 앞섰지만 박빙이었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좀 앞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결국 이 관리된 승리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구서를 김민석 후보가 일단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네. 줄타기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는 김민석 당대표는 그대로의 또 꿈이 있는데, 예, 당대표로 끝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인가요, 임기가? 예,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까지 공천권을 갖는 거죠. 네. 2028년 8월까지일 테니까. 그러면은 23대 총선 공천권을 또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30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을 겨냥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만을, 또 당청 일치만을 부르짖으면서 갈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앵커가 얘기했듯이, 네. 예, 여권 내에서 그 소위 이제 이 권력, 이게 뭐랄까, 이게 다시 정권 재창출이 되는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당대표 또는 2인자가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반대 노선을 걸으면서 안티테제를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줄다리기 또 다른 측면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저는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소 취소 문제, 공소 기각 문제,
또 재판 재개 문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예. 있지만 여기서 첨예하게 부딪힐 거예요. 만약에 공소 취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김민석 당대표가 이것을 그래 당연히 공소 취소하고 재판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는 했어요. 그건 전당대회 용이고요. 예. 레토릭이고. 그다음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자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전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김민석 대표의 앞으로 뭐 이를테면 한 4년 뒤까지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먼 미래고요. 예.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1년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보선이 생기는데 서울시장 보선에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또 그때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면 그 순간 김민석 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끝나는 겁니다. 저렇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처럼 전국 선거에서 지구도 버티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하고요. 혹시 거기서 이겨도 2028년 총선에서 일당으로 치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럼요. 무슨 예. 차기 대통령? 예. 그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간에 2년을 맡은 건데 사실 김민석 대표로서는 이 2년 채우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선거에서 지지 않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마구 떨어진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대표 내려와. 대표 교체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 일종의 변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으니까 혹시 다음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허민 기자 얘기한 대로 당장 공소취소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눈앞에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예.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해놓고 나야 내년 전국 정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